오늘 알아볼 것은 일본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여성의 성격의 대표격인 맨헤라, 지레게 얀데레 중 맨헤라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타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일본에서 말하는 맨헤라가 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맨헤라란 무엇인가? 맨헤라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멘털과 헬스가 합쳐져 생긴 신조어로 원래는 멘털 헬스를 가리키는 중립적인 뜻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 2채널 내 멘탈 헬스판에서 정신적인 고민을 상담하던 사람들을 지칭하던 말이 점차 퍼지면서 2010년대 무렵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혹은 우울한 내면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서 극단적 행동을 보인다라는 식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오늘날 맨헤라는 자해 오버도즈 등도 포괄하는 단어로 쓰이곤 합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누군가를 맨헤라라고 부를 때에는 맥락과 뉘앙스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패션 맨헤라, 여기서 패션 맨헤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맨헤라가 아니라도 맨헤라스러운 분위기를 일부러 내면서 주변의 주목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를 맨헤라라 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마음이나 몸이 건강하지만 자신이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아픈 척을 하거나 인정 욕구가 강해 나 힘들어 라는 이미지를 어필하며 동정이나 관심을 유도한다. 즉 맨헤라가 가진 고유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성처럼 사용해 주변의 시선을 끌고 싶은 유형을 패션 맨헤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맨헤라의 전형적 특징. 맨헤라에 해당한다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각자 다르듯 모든 맨헤라가 이 특징을 전부 지니는 것은 아니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징 1. 부정적인 사고가 기본. 맨헤라 여성들은 대체로 매사에 네거티브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우울하거나 어두운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인간이니까 난 없는 게 나, 어차피 안 될 게 뻔해 같은 말을 자주 하며 주변 사람까지도 기분이 가라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징 2.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함.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고 갑자기 울거나 분노하는 등 반응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논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에 지배되어 방금 전엔 즐거워하다 갑자기 분노 폭발 후 다시 미안해 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특징 3. 자존감 부족.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하며 자신에게 애정이 없습니다. 특히 과거 가정 환경이나 연애 경험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 4.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가 과해서 주변 평가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합니다. 속으로는 싫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억지로 웃는 일이 잦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반대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특징 5. 이성 친구가 많음, 동성 친구는 적거나 없음. 이성을 통해 자신을 좋아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성 친구와 많이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자기 소유처럼 대하는 경향 때문에 동성 친구는 멀어지기 쉽습니다. 특징 6. 의존적이고 집착이 심함. 한번 좋아하면 온 힘을 다해 매달리고 상대방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얘기를 꺼내면 만약 헤어지면 난 정말 끝이야 라며 절대 놓지 않으려 하거나 극단적인 언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징 7. 상대를 시험하는 말투. 이제 나 따윈 좋아하지 않아?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처럼 실제 속마음과는 정반대의 말을 던져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나 떠보려 합니다. 대부분 연락하지 마라고 말해도 진짜 연락을 끊으면 분노가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맨헤라를 잘 모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징 8. SNS에서 우울한 글이나 의미심장한 포스팅. 나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인가 봐. 너무 힘들다. 누가 좀 도와줘와 같은 투의 글을 올려 주변에 힘내 또는 괜찮아? 와 같은 댓글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서 받는 반응으로 자존감을 채우고 스스로 안정을 찾으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 9. 과장된 표현 또는 허위 사실 발신. 주목받고 싶어 사소한 일도 이러다 죽을 것 같다처럼 극단적으로 말하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프지 않아도 괜히 더 아픈 척을 해서 주변의 걱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특징 10. 집착 속박이 심함.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만 봐줬으면 한다는 집착이 매우 강해 상대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듭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마, 이성이랑은 대화도 하지 마 같은 무리한 요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징 11. 외로움을 심하게 탐. 혼자 있으면 불안함을 크게 느껴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 때문에 연인이 생기면은 계속 들러붙고 애정 표현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된다라고 느낍니다. 특징 12. 바람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맨헤라가 늘 연인만 보며 집착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애정 부족을 느끼면은 다른 사람에게로 쉽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연인에게서 관심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헌팅 등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징 13. 독특한 패션, 메이크업 취향. 맨헤라풍의 사람들은 눈에 띄는 헤어 컬러 또는 로리타
패션처럼 과장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차림을 한다고 반드시 맨헤라는 아니므로 단순 외모만으로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특징 14. 음침한 기운 혹은 섬세한 분위기, 항상 어두운 표정, 우울해 보이는 눈빛 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역으로 그런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이성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특징 15. 극단적으로 편식하거나 식생활이 불안정, 주식이 과자나 초콜릿에 치우치는 등 극단적인 식습관을 갖기도 하고 몇 끼씩 굶다가 과식하는 식으로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생활이 호르몬 분비와 감정 조절에 악영향을 미쳐 더더욱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징 16. 실내파 기질.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편이며 SNS나 메시지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계속 애정 확인을 받거나 관심을 받고 싶은데 정작 집안일은 잘하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징 17. 자해나 오버도즈. 증상이 심각해지면 약물을 한꺼번에 과다 복용하는 식으로 자신을 해치거나 직접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본인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4. 맨헤라가 되는 원인. 맨헤라가 자발적으로 난 맨헤라가 될래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성장 과정이나 과거 트라우마, 스트레스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결과적으로 맨헤라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원인 1. 부모의 육아 방치. 어릴 때 부모의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관심 없이 방치되면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극단적으로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인 2. 부모로부터의 학대.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어린 시절부터 겪었다면 더욱 마음의 상처가 커져 맨헤라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인 3. 친구들로부터의 괴롭힘. 학창시절의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을 당해 인간관계가 무너진 경우 어떻게 타인과 친밀하게 지내야 할지 감이 없어져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원인 4. 가장 친한 친구 또는 연인에게 받은 큰 외상. 친구에게 배신당하거나 연인에게 심하게 상처 입은 경험이 깊은 불신과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 5. 타인과의 비교 환경. 어려서부터 주변인과 계속 비교당하며 자라면 열등감으로 자기 긍정감이 낮아져 부정적인 사고가 고착되기 쉽습니다. 원인 6. 주변에 맨헤라가 있음. 가족이나 친구가 이미 맨헤라라면은 그 부정적인 기류에 감염되듯이 본인도 우울과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 7. 과도한 스트레스. 직장, 학업,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으면 점점 우울해지고 결국 맨헤라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 8. 직장에서의 큰 실패.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실패를 겪고 자존감이 무너져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맨헤라처럼 극단적 사고와 감정 기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맨헤라와 연애할 때 단점. 맨헤라 성향의 연인과 교제할 때 겪을 수 있는 단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점 1. 친구가 줄어든다. 연인이 맨헤라라면 온 신경을 그 사람에게 빼앗겨 친구들과 보낼 시간이나 기회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맨헤라가 연인의 외출이나 모임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결국 주위 인간관계가 서서히 끊길 수 있습니다. 단점 2. 자유시간이 없어짐. 상대가 항상 붙어있으려 하고 카톡 전화가 끊이지 않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 3. 자신의 개성을 잃을 수 있음. 맨헤라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폭발하는 일이 잦음으로 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 요구에 맞추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취향과 의사결정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단점 4.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 GPS로 위치 공유, 라인 대화 보여줘, 비밀번호 알려줘 등 사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려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애가 아니라 감시 생활이 돼버리면 상당한 압박감이 생깁니다. 단점 5. 일 퍼포먼스 저하. 사생활에서 이미 맨헤라 케어에 지쳐 있어서 직장 학업에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커리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 6. 과도한 스트레스 축적.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대가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 늘 긴장해야 합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입니다. 단점 7. 바람 가능성. 맨헤라는 절대 한눈 안 판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인에게서 애정이 식었다고 느끼면 대체가 되어줄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단점 8. 미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결혼해 아이를 낳게 되면 본인조차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불안을 아이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육아 과정에서 맨헤라 기질이 더욱 심화되면 자녀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6. 맨헤라와의 연애 장점. 하지만 모든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맨헤라와 사귈 때 의외로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 1. 풍부한 애정 표현.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쏟아내줍니다. 누군가의 강렬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만족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 2. 감정을 파악하기 쉬움. 희로애락이 즉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표현 없이 무심한 사람보다 소통이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장점 3. 인정 욕구 충족. 맨헤라는 연인을 향해 의존도가 높아 나 없인 안 돼 라는 태도를 보이므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큰 자존감 상승이 됩니다. 장점 4. 보호 본능이 채워짐.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면 같은 마음이 들어 헌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점 5. 성욕이 강한 편. 자기 존재를 강렬히 확인받고 싶어서 성적으로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간 스킨십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 6. 의외로 바람 걱정이 적을 때도 있음. 상대가 충분히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을 볼 여유조차 없다고 여깁니다. 다만 애정이 부족하다 느끼면 반대로 쉽게 이탈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점 7. 연락이 빠르고 자주 온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 카톡 회신이 빠른 편입니다. 밀도 높은 소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스럽겠지만 연락이 많은 게 부담인 사람은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네라는 일본 인터넷 문화권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개인사가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메네라는 귀찮다 또는 한결같은 사랑을 준다와 같은 양극단의 인식으로만 보기보다는 왜 이런 성향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메네라적 성향이 주는 부담감은 분명 크지만 동시에 강렬한 애정 표현이나 인간적인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상대와 나의 성향이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적정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